질문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러 다 준비된 인플루언서잖아요.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첫 번째 질문을 일단 제가 할게요. 네. 여기서 질문을 유도하는 건데 일단 감사하게도 그 동기부여 아니고 인지부여 하나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을 잘 해줘야 되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부터는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떤 거를 질문하고 아니면 어떤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상업적인 컨텐츠인가요?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그 지불하신 분이. 아니 그분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 상황을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뭐 개발적인 것들을 만약에 보거나 뭐 인생적인 거면 그럼 그분에 대한 먼저 처음에 왔을 때 뭔 말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을 알아야도 상담이 되시잖아요. 일단은 제가 제안서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병원 마케팅 판매됐을 때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그 상황을 맞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왔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좀 질문도 좀 할 수 있게끔 미리 구글 폼 같은 거. 네네네. 물론 우리 로월드 폼도 있는데 아직 오픈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구글 폼도 살짝 달아놓고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가 되고 또 미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포뮬러한 이런 양식들 어떤 또 상업적인 형태였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질문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혜택을 삶의 어떤 질이 몇 % 성장한다. 이런 수치적으로도 저는 이 컨설팅에 이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받기 전에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제안서를 일단 만들 거예요. 이번 주에 만들 거니까 아마 오시기 전에 이 제안서를 보고 그 다음에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시작하겠죠. 일단 이미 결제를 하셨으니까 일단 저는 첫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게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다들 또래시니까 또 같은 개발자고 어떤 예를 들면 멘토가 없을 땐 또 헤맬 수가 있어서 지금은 다 멘토가 계셔가지고 또 서로 엄청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화목하게 지내고 계시고 일도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내시고 요소 잘 풀어나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어떤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를 해드려가지고 삶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동료들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네. 졸업을 했는데 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어려워한다. 아니면 또 개개인적으로는 뭐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얘기했듯이 연애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제가 매일매일 녹여나가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사자의 거를 풀어주는 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 아니면 인지부여의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엔트로피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면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확신이란 걸 받고 싶으니까 누군가는 항상 기회비용이 있고 불확신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고 넘어간다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서 1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걸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붙잡고 희망하면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양한 비용을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기업들도 큰 기업일수록 컨설팅 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책임 소재까지 물어야 되고 나중에 세금 문제까지 계산을 해야 우리가 이득을 받다 안 받다가 되고 어느 규모로 일을 할지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비용이 비싼 거거든요. 그 기업이 이제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컨설팅 아무한테나 받는 건 아니죠. 거기도 보면 하버드라든지 아니면 엄청 유명한 막 전 세계 뭐 1, 2, 3위 순위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컨설팅 기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서비스도 나중에는 좀 가격을 막 손님이 많다고 가격 올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게 좀 있고 또 주변 개발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AI가 개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AI가 개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거나 태어나자마자 고속도로가 있었던 사람은 이전의 걸 모르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죠. 결국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유통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산력이 높아지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경쟁자들도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어설픈 임계점의 상품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면 인생의 어떤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쟁에서 이겨나가게 되고 경쟁에서 이긴다는 건 눈치 싸움과 결국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걸 믿었냐? 내가 리플을 100원에 샀는데 이게 700원이 될 거냐고 믿었냐의 싸움이니까 자기 믿음만큼 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 뭐 대부분 파는 게 그런 믿음이 조금 약해서인 거고 그냥 컨설팅이라는 게 그런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타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연애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운을 보는 것도 이걸 믿고 가도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받기 위해서 얘기한 거라 아, 친구들 고민이라든지 혹시 모르잖아요. 네 분도 나중에 컨설팅으로 먹고 사실지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온다 하지 않았어요? 주변 막 컨설팅 해주고 다니신다고. 근데 다들 뭔가 그런 질문들은 20대 초반에 해야 될 고민들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20대 연애와 30대 연애가 다른데 30대가 됐는데 20대 연애하는 것처럼 하는 그것 때문에 수다거리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어가지고 미래 설계랑은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 그 연애 그 상담도 잘합니다. 와우. 제가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한 거니까 자연과학에 의해서 상담할 수는 있다. 개발보다 연애가 더 질문 없나요? 근데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들어더라도 대답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법문 스님한테 증문즉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문 스님의 증문즉설은 이게 깔려요. 네 잘못이라고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은 네가 그 상황을 마음이 그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닫고 분노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좁거나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행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민감한 게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다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게 잘못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는 거는 고민이 있을 때 먹힌다는 거예요. 맞아. 연애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연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뛰어난 스포츠 스타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강한 훈련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너무 가혹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형태의 답을 알려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질문을 받고 있냐. 질문을 갖고 있다는 그 상황을 직면했다는 거고 우리는 다 항상 마음이라는 게 그 무게가 있거든요.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거를 처음 들 때 너무 무겁지만 이게 반복해서 들다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처음 그 무게를 느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연애할 때, 첫 개발을 시작할 때,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도 단 하나죠. 왜냐면 내 마음이 급한 거고 내가 그걸 원하니까인 거고 제가 우리 팀의 원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항상 좋아하지 마라. 네 맞아요. 사랑하라고. 좋아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들고 나가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이게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거를 이게 마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빠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쓰면서 나한테는 신경을 안 써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자기가 잘해주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끼냐면은 에너지를 나한테 줄 에너지를 저기다 또 가져다 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한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깨달아가지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충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개발자들끼리 서로 놀리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놀리는 말이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있는다. A랑 A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말한 사람도 뒤에서 저 사람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발등만 안 찍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소유욕,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자본이 꿈이 있는 사람한테 따라온다라는 거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꿈이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왜 꿈이 있는 사람이 자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왜 꿈이 있는 사람한테 자본이 따라올까요? 지속할 힘이 있어서? 맞아요. 왜냐면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헛된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가다가 다 꼬부라지거나 그만두게 되죠. 맞아요. 왜냐면 엄한 걸 쫓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쫓거나 뭔가 명예를 쫓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쫓거나 이러면 인정을 받았을 때 좋은 회사 갔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더 이상 할 힘이 없는 거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자본이니까 이 돈이 생기면 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를 받아왔을 때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돈하고 상관없다고 많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만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안서를 달성은 돈을 갖고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돈 때문에 퍼져요. 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자, 제안서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겠다.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자본을 많이 벌겠다라고 제안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진심이 그게 꿈에 있지 않고 돈에 있다면은 받은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은 못 가죠. 이게 어려운 길이라서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어려운 길은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우리 삶 속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10만 원짜리 상담 받을 만하다. 그거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런 분일수록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죠. 답이 됐나요? 네. 질문 어떻게 짜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컨설팅이 사주나 타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사주나 타로도 이게 제가 질문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기 사주를 봐주지만 그거는 그냥 부속적인 거고 제가 이게 잘 될까요? 뭐 저 어떨 것 같아요? 저 지금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도 틀이 어쨌든 이사님이 개발로서 어쨌든 잘하시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개발적인 거든 인생적인 거든 그분의 고민이 100% 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면 이사님이 잘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말했잖아요. 아까 뭐 어떤 질문이든 다 대답할 수 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들으려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질문과 답을 하는데 왜 돈을 받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허비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으로 따져보면 네. 시간은 금이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같은 패턴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근데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노력을 하다 건강을 잃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너무 큰 후회가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컨설팅이라는 게 돈을 받아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돈을 받고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경험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내가 개발자인데 이런 컨설팅 이런 상품을 만들었냐고 치면은 저는 항상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를 진짜 많이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국은 내가 돈을 벌고자 했으면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피할 때는 피하고 이득 보면 이득 보고 이런 데 머리 계속 썼어야 되는데 제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큰 실수하는 마음을 하나 먹은 게 있어요. 그죠. 내가 포기하면 끝이다. 다 포기한 게 눈에 보여요. 내가 포기하면 진짜 크신 거예요. 끝이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포기는 너무 쉽거든요. 다수가 포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욕심과 다른 사람의 바램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청 개발자인데도 제 삼성 쪽에 일을 하다 보면 그쪽 그 책임님들이 한 번씩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삼성 큰일 난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저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 했지만 근데 저도 제 스스로 커리어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도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는 망한 그러니까 기간 내에 그러니까 수행 있는 자체 소프트웨어 말고요. 자체 투자 받아서 하는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그건 계속 지속하는 있을 거니까 기간 내에 성공했냐 안 했냐에 구분하기 좋긴 하거든요. SI 프로그램은. 근데 제가 참여해갖고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5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커리어예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커리어는 아닌데 사실 그 성공했냐 안 했냐로 따지진 않지만은 내 그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이거를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놓을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좀 비유하면은 좀 그런 거죠. 이제 배가 아픈데 포기하면 끝일 것 같아요. 절대 포기는 안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리가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네. 한 3일 밤샌 적도 많고 그다음 옆에서 이제 증인들이 있긴 한데 또 말도 안 되는 거 KB 때 특히 아니면은 우리 그 기아 BMT POC 하는 거 그때 기아 BMT POC도 실컷 일주일만 막 고생해서 만들어놨더니 저녁 6시인가 와가지고 이상한 엑셀 문서를 주는 거예요. 거기 요구사항이 한 20개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AI를 진짜 지금 GPT-5 그로포 정도의 그걸 요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새벽까지 그분들이 그때 SKT 임원들까지 와가지고 그 집에 안 가셨거든요. 새벽에 막 치킨 사주시곤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치킨도 안 차나? 이런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근데 새벽 1시인가 2시 전부 다 박수 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BMT 때 우리만 놀라운 결과를 냈죠. 물론 그 결실은 영업하신 LG 쪽에서 먹긴 하셨는데 어쨌든 제 마음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 끝에 가서는 포기 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근데 이제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는 이론이 많이 깔린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면서였어요. 그냥 바램만 있다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술이 있거든요. 제가 개발을 할 때도
일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많이 괴롭단 말이야. 그 끝에 가서 괴롭고 그 다음에 서두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망가져 있다는 거 인지로 저는 끝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기법을 만든대요. 대표적인 게 데스인 기법이죠. 덩어리로 한다. 첫날 33%를 한다. 왜냐면 처음에 레이아웃 구성을 하고 액션을 연결하고 라우터를 걸어보면은 빠진 국이 잘 보여요. 근데 그렇게 개발을 안 하고 뭐 DB 스키마부터 시작한다든지 백엔드는 백엔드 시작하고 프론트는 프론트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 조율이 안 되고 그 끝에 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허들이 그러니까 어떤 허들이 이 사람을 오랜 시간 멈추게 했냐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허들이 안 걸릴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준단 말이에요. 쉽게 나눠주고 조금 어려워하면 또 쉽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성공 확률이라는 거예요. 성공 확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방법을 알고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이 직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첫 경험이에요. 연애도 첫 경험, 결혼도 첫 경험, 출산도 첫 경험, 뭐 회사 생활도 첫 경험, 뭐 부장 다른 부장도 첫 경험, 임원 다면 임원이 첫 경험. 그래서 전부 다 끝에 가서는 내가 처음이라 부족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나 추상화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실패를 해야 되는 것조차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10만 원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지출을 하고 자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10만 원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잘하는 게 그 개발자들 버그 나면은 뒤에서 살짝 보고도 왜 버그 난 줄 알거든요. 아 맞아요. 증상만 딱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고민이 같을 거예요. 다 같은 고민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제가 동생 중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 SK온인가 이게 처음 이렇게 쓸 때 이제 개발팀 팀장 리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생활 잘하고 그 팀에서 내가 팀장을 잘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다 질문을 딱 나에게 질문하게끔 다 따라놔야 된다.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 명, 두 명은 질문이 다를 수 있지만 100명이 질문하면 질문이 5가지 안팎이다. 근데 그 빈도가 높아질수록 더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끔 판을 까는 게 나도 성장하고 날 만난 사람도 그 엑기스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상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제 뻥 안 치고 내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뻥 안 치고 컨설팅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네, 오늘 내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왜냐면 저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물건 가치 있는 걸 주고 돈을 받는 형태로 그 원하시잖아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집중력과 에너지를 뺏기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진짜 하나님 운이 좋은 사람이시네요.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건 아니야 이거 내리지 마라고 사인을 좀 준 거 아닌가 참 감사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고. 저 방금 결제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적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저렇게 다 가긴 했는데 결국에 딱 어떤 마음일까 했을 때 뭔가 가장 이해 잘 될 만한 게 스타1인 것 같긴 한데요. 게임 아시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초반 러시 같은 것들을 처음에 많이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막히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일꾼을 뽑으면서 미네랄을 모으는데 그때 동안 너무 고요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 안에 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니맵은 다 이제 검은색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제가 뭘 가지고 올까? 근데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똑같은데 문제는 그때 동안 그 고요함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목적지를 못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운영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할 테지만 그게 처음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인 상태에서 계속 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나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 좀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렵고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자기가 진짜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 게이머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찰을 하면 이게 정찰하는데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럼 그래도 알아요. 왜냐면 상대가 이 시간에 정찰을 했을 거 어디서 만났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 하나를 봐도 다 알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 프로토스 더블 넥서스라고 하자마자 바로 개쌍욕을 날리거든요. 서로. 게임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넥서스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넥서스가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야? 날 쉽게 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그런 고인물들끼리 게임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고인물 세상에 들어갈 때가 어려워요. 그리고 고인물을 처음 직면했을 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격투게임 그쪽 장르에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뉴비들 패지 마라. 그러니까 더 안 들어오고 고인물들만 남게 되는 그런 건데 이 자본시장이 딱 그래요. 여긴 진짜 고인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기 워낙 어려우니까 학력이나 학 스펙으로 승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다 남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번에 10만 원을 받았지만 이 10만 원 받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딱 고인물 벽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긴 쉽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돈을 받기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럼 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고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노리긴 했어요. 많이 노리긴 했고 또 제 속내가 있다면 저의 치사한 속내를 다 까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그냥 저란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저의 최종 목적은 외주 개발을 끌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지인 영업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이런 그 마인드가 상대에게 심어지면 꼭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다 돌아와 봐야 돼요. 여기 무료 사이트에서 제안도 해보고 저기도 제안도 해보고 저기도 제안을 그러다 그 사이에 사기꾼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을 빨리 만나서 가장 저렴하게 좋은 외주를 가져가면 좋다 인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연애 고민이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개발자로서 스펙적인 고민이 있을 분도 스타트업에서 영업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물론 저도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거긴 한데 저도 사실 목적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연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좀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럼 신뢰라는 거를 내가 광장에서 가서 제가 잘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콜드 메일을 보냈을 때 응답하겠냐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고 저한테 10,000원이라도 낸 사람이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물론 저도 20년간 쌓여 있었던 것 몰랐기 때문에 당했던 것도 있고 진짜 수많은 시간을 헤맸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끝없이 헤맵니다. 10년, 20년 헤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10년, 20년 헤맸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저도 스타크래프트 말씀하셨던 그 형태인 거죠. 나는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추임새, 눈빛, 느낌만 봐도 알거든요. 그런 거 아니까 미리 계산해서 미리 대처하고 막 연극도 하고 쇼맨십도 하고 막 수많은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파는 직업이다. 그러고 그 얘기했죠. 현실을 견디고 우리는 희망을 파는 게 모든 사람은 이 기대와 꿈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걸 눈치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견디는 것보다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면 너무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안 될라 있고 나한테 짜증내고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그러면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가 아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배가 부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수준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교만한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겸손한지도 판단해야 되고 저 사람은 조금 나쁜 의도가 많은 사람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저 사람은 멍청한데 선한 사람인 거 판단해야 우리가 이게 맞춰서 해줄 수가 있는데 모든 기준을 나의 중심을 두고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해버리면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색깔과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탈이 없지만 내 색깔과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계속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냐면 상대 색깔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멀리해야 될 사람은 멀리하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이런 거죠.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잘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줄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든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돕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왜냐면 저 친구는 성향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베푸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직면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돈을 준다고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힘도 줘야 되고 에너지도 주고 능력도 줘야 되고 길도 뚫어주면은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결코 저를 잊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서로 돕지 않아요. 다 서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생각만 잘하면 돼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해 준다든지 뭐 제안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냥 어려운 시작을 같이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보답을 주지 않는 사람일지를 하더라도 어쨌든 한 사람 도움에서 돕는 방법을 난 찾아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 돕는 에너지, 방법, 기술, 요령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무에게나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명에게 이 수법을 쓰면은 3명만 돌아와도 엄청난. 그렇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단단한 연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단한 연합이라는 거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쌓이는. 달이 지구를 계속 돌듯이 네. 이 질량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계속 그쪽 질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쪽 연합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다 잘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 부족할 때, 초라할 때 서로 돕고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내주고 그래서 먼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없기 때문에 손해보고 조금 대신 일을 해주고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살짝 떼어가서 조금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요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근데 이것도 선한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존 게임이라고 쳐보죠. 생존 게임에서 우리 5사람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5명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어하는데요?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칭찬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을 정해야 될 때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다가온다고요. 그럼 마치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과는 이 사람이 서로 사이가 나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란 말이에요. 해상 안에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상위 전략이 있다는 거죠. 하위 전략이 있고 상위 전략을 쓰려면 그렇게 커야 돼요. 내가 데미지를 많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데미지를 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뭘까요? 죽지 않는다? 그런 장르긴 해. 맞아요. 맞다고 볼 수 있죠. 안 받으면 그 데미지는 내게 아니다. 그런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사랑이 더 세다? 그런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뭐죠? 공짜라. 사랑은 안 주는 마음이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거는 무한히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거운 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잠을 못 얼마나 이루는데 스트레스 받죠. 2개를 들고 있거나 3개를 들고 있거나 이게 맞아. 무한하다는 거예요. 들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거울 수 있잖아. 맞아요. 그렇죠. 무거울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마음은 눈치 싸움이란 말이야. 알고 보니 무게가 없었네. 우리가 천근만근 같이 느껴지는데 네. 알고 보니 무게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보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나는 긴장감을 일으키고 저 사람의 눈빛 하나에 나는 너무 흔들려. 그러면 아니에요? 네? 계속 생각나. 사랑 아니면 원수인데 그게 한 번이라도 느끼면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마음만 바꾸면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걸로 바꾸는 순간 근데 어떻게 바꿔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예를 들어 이사님 막 죽이고 싶어요. 너무 네. 짜증나가지고 네. 때리고 싶고 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꾼다. 만약에 그런 상황. 그게 손해인 줄 아니까. 때리고 죽이면 손해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식은땀 흘고 긴장하고 있다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런 계기만 보여줘도 나는 공포에 떠는 사람이고 네. 겁만 주고 딱 추임새만 때리는 추임새만 줘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살면 이 세상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럼 그냥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쭈쭈 이렇게 해요? 네? 그렇죠. 쉽지 않네. 그러니까 그게 공짜라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무겁게 느낄수록 우리는 삶을 못 살아요? 아니요 그게 빨리 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위대한 실험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 눈을 딱 가렸어요. 그 팔을 묶고 손목을 끈 것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거예요. 그 사람 피가 떨어지는 거죠. 착각을 하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자기 죽을 수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 그렇죠. 생각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뇌가 이 호르몬과 고통과 이 모든 걸 다 제어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상대를 사랑할수록 좋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날 때려.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진원님 감사합니다. 오해 소지가. 이게 녹음 중이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있잖아. 모든 거는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만든 두려움 크기만큼 내가 인지한 만큼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조현병이 그런 거 뒷자리에 누가 내 뒤에 있어요. 날 죽이려고 해.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길 걸어가는데 내 같은 사람이 뒤에서 살랑살랑 쫓아와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맞죠? 밤에 막 이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했을 때 내가 휴 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공포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잔소리하고 짜증을 나한테 맨날 내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난 너무 심각한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예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치기를 하고 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피한다고 옆에 차선까지 살짝 피했는데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분노하게 되거든요. 내 생명에 위협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내가 분노하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운전 같은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원래 갈 곳은 따로 있는데 약속 장소 있는데 옛날에 그 전에는 5분 늦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로 보복운전하면서 이 바뀌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 만약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짜지만 저기 뭐 출산을 앞둔 부인이 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픈 아들이 병원을 빨리 갔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맞아, 똥 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빨리 가야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식은땀 흘리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식은땀 엄청 흘려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어떤 행도 이해가 된다는. 근데 예를 들면 실제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리를 두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어떤 존재만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떠나는 걸 선택하는데 그곳을 그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문 없죠? 네, 감사합니다.